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이번 설 연휴에는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주식보다 더 뜨거웠던 주제가 바로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은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와 대출 규제 등 정책 변수도 얽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수요자들의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설 연휴가 끝난 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상승장이 이루어질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저희와 고민해 보시면서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떤 어려운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 주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자, 목요일 3시의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자, 뭐 어쨌든 뭐 설을 통해서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도 만나고 이것저것 담소를 나누는 와중에 부동산 얘기는 빠짐없이 얘기를 나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에 당연히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들 해결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고민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저희 고민 해결 한번 속 시원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자리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소개해 주시죠. 자, 세미나입니다. 뭐 일단은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좀 와서 움직여서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제 설 하면은 굉장히 옛날에는 추웠던 기억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번 설 연휴에 춥다는 생각을 안 갖게 됐어요. 근데 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좀 온화한 따뜻한 기류가 감돕니다. 그래서 봄이 굉장히 좀 일찍 시작된다는 부분이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 부분이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기후 온난화라는 부분 때문에 뭐 그야말로 겨울이 너무 짧은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조금 좀 좋아졌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움직여서 세미나에 한번이라도 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도 좀 이렇게 즉문즉답으로 바로 해결해 드리는 시간. 그리고 투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굉장히 좀 과학적이고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다뤄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니까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한 일석오조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해서 세미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시기 전에 전화 또는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고민 해결해 보기 전에 이슈 또 풀이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진짜 설 연휴가 끝났으니까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고민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다주택자들이겠죠. 지금 처분과 보유 사이에 이
갈림길에 좀 서 있을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조금은 직접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압박 아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규제까지 좀 예고를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남은 사이 동안에 매도와 보유에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좀 결정을 내리고 시장 참여에 나설까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설이 지난 시점에서 일단 5월 9일을 기점으로 한다면 일단 다주택자 중과 부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약을 했다 하면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쨌든 네, 그 이후로는 중과가 시행된다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거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가 미치는 파장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인데 자 어쨌든 뭐 세금에 대한 터치는 안 하겠다라고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나섰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다주택자에 대한 겨냥이랄까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는 모양새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분명히 양도세 중과를 통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켰기 때문에 대출까지 해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이지만 일단은 부동산 가격은요 수요 공급 논리에서 정확하게 가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팔 물건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진다면 지금이야 당연히 양도세 중과 이전이기 때문에 팔 물건들을 많이 내놓게끔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흡사 그 부분이 정말 매물 잠김 현상에 의해서 예전 문재인 정부 같은 현상으로 발생된다 그러면 바로 중과 유예라는 부분도 좀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건 양도세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좀 궁금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유세랍니다. 특히 이제 보유세 중에서는 재산세 그리고 이제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만큼은 굉장히 조금 민감하기도 하고요. 좀 이제 큰 세금이거든요. 재산세에 비해서는. 자,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에서 종부세율 자체가 60%에서 이제 거의 뭐 90% 100%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했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때 지금 60% 지금 낮춰져 있는 상태. 이거를 조금 높일까라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세금에 대한 정책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 7월 말, 8월 초순에 이 세금에 대한 정책이 발표됩니다. 그러고 나서 2027년에 세법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갖고 얘기를 나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5월 9일을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이 실제로 시행하는 부분의 이후에 여파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 7월 말이라든지 8월 초에 있게 될 만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종부세 이 보유세라는 부분을 얼마만큼 올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잘 이렇게 그 세금에 대한 정책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면은 이 양도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하시면서 앞으로 계획을 짜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혹시나 뭐 세금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그와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할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생방송 중에 상담 요청 주셔도 좋고요. 그 외에는
오프라인 자리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장소와 주제 내보내 드릴게요. 날짜와 시간도 나가고 있고요. 주제는 모아타운 예정지 소액 투자라고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들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보시는 자리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짜와 시간 꼭 메모해 두시고요.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봐야겠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저는 자양동에 있는 그 빌라를 갭투자하고 싶은데요. 네. 그 모아타운에 선정된 자양 1동이나 2동 알아보니까 너무 올라서 투자 금액이 6억 이상 돼야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말고 아직 그래서 선정 안 된 곳도 좀 괜찮을지, 그리고 그 모아타운 선정되지 않는 곳도 지금 알아보니까 투자액이 한 4억 중반 정도는 돼야 되던데 네. 너무 오른 가격은 아닌지 좀 궁금해서요. 네. 그러면은 이미 선정된 곳의 투자 금액은 너무 높으니까 그거보다 낮은 곳을 보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그런데 그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곳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투자처를 우선 광진구 자양동으로 일단은 삼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긴 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선뜻 뭐 이 정도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네. 자,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선 그 제가 항상 이 동이을 지금 컨택을 했다. 뭐 동이 자양동이다, 그죠? 그래서 이 자양동 전체로 따졌을 때 이게 이제 자양동이에요. 동이고 이 자양동을 에워싸고 있는 이곳은 광진구입니다, 그죠?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자, 광진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앞으로 아파트 시세는 어떠냐,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진다면요, 이제 광진구 입지 자체가 이 성동구 바로 옆이기도 하고 또 한강 넘어 건너는 잠실이기도 하는데 또 7호선 라인으로 넘어서는 청담동, 삼성동으로 강남구에 또 연결이 돼 한강 너머에 있어요.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우수하고 지금 현재 모습의 금액대보다도 훨씬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하는 당연히 한강 조망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남쪽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강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한강 뷰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 즉 지금의 아파트 시세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예상이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자양동을 들여다 보셨는데 이제 아까 이제 생각하시는 게 모아타운 선정된 곳은 비싸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싸긴 하는데 이 자양동으로 들어가서 자양동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요, 자양동은 1동에서 4동까지 있어요. 자, 우선 이 자양 1동 지역은 여기 이제 자양 전통시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곳이 자양 1동에 속해요. 그리고 자양 2동은 이 구역 아래쪽부터 해가지고 한강변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자양 2동이 된 거고, 자양 3동은 그야말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 이 건대입구역에서 자양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다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곳도 다 지금 재개발 예정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자양 3동이고요. 그리고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이쪽 한강변 자양역 부근 같은 경우는 이미 신속 통합 계획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지금 사업을 재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 여기가 이제 뭐 모아타운에 대한 부분도 사실 기대했다가 무산됐다가 또 뭐 할 가능성도 또 있게 됩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자양 1동
뭐 2동 그리고 3동, 4동 있는데 사실 자양 3동 쪽에는 지금처럼 모아타운 소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양 4동의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도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곳 같은 경우는 자양 1동과 자양 2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1동 안에서도 보면 요 위쪽 라인 이렇게 돼 있는 이쪽 부분은 이미 선정이 돼 있는 곳이고 또 자양 2동에서의 A구역, 그 다음에 B구역, 그 다음에 C구역, 또 다른 구역까지 전부 다 지금 모아타운에 대한 선정이 돼 있는 곳, 선정될 곳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선정된 A동, 1동에 있는 곳 제일 먼저 선정이 됐어요. 자양동 중에서는 모아타운이. 그리고 지금 이 B구역, 자양 그 2동의 이제 B구역 같은 경우도 이미 선정이 됐고 곧 이제 선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 곳이 A 구역이고요. 또 마찬가지 C구역도 그렇고. 자, 이런 식으로 죄다 모아타운 지역으로 포함될 예정이 있어요. 그러면 지도상 이렇게 보다시피 자양 전통시장을 가운데 놔둔 상태에서 나머지 주거 지역은 여기 아래쪽까지도 있어요. 아니면 이 자양 1동 중에서도 그러니까 선정된 곳 요 옆에 라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여기 정도만이 이제는 모아타운을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미 동요가 일어나 있어요. 즉 뭐냐면 예전에 어느 뉴타운 지역에 보면은 아파트들이 이제 이미 들어서 있는 곳이 있고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아직도 재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빨리 재개발돼서 저렇게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할 거란 말이에요. 그 간절함이 결국은 사업의 진행을 하기 위한 주민 동의율로 나타나긴 하는데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선정된 곳이라고 해서 조금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가 빨리 되느냐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거의 지금 뭐 여기 사업 초기 단계 한 2년 안쪽으로 다 지금 선정이 됐고 선정을 달라고 하고 있고 하는데 먼 발치에서 보면 10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그 2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큰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선정이 안 돼 있는 곳마저도 이 분위기 확산은 결국은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후발주자 같은 경우들이 오히려 열망이 더 세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막론하고라도 선정된 곳, 선정되지 않은 곳 이래도 무조건 자양동에 대한 입지만 생각했을 때 판단을 해본다면 자양동의 최소한의 금액으로 아까 뭐 한 4억 중반으로 좀 살 수 있다,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들어가도 괜찮다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조합 분양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한 15억을 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대략 한 뭐 30억 갈 거라고 예상하면 이게 사실은 나중에 프리미엄이 점점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늘어날 거예요. 프리미엄이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 빌라 가격이 프리미엄이 계속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은 현재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한 15억 정도의 이익이 될 텐데 선정된 곳은 한 2억 3억이 더 붙었어. 그러면은 12, 3억 정도로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내가 그 올라갈 가능성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결국은 선정된 곳, 선정된 곳이 이제 아는 곳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으로 자양도만 들어갈 수 있다면 최하 10억 이상은 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을 하니까요. 좀 선정되지 않은 곳마저도 사실은 4억 중반으로 할 수만 있다면 거기를 좀 노려보는 게 왜냐하면 6억이라고 그러면 6억 7억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자금도 여유도 그렇고 근데 뭐 그 정도 금액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4억 중반이라고 그러면 지금도 자양동 들어가더라도 프리미엄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0억 이상 뭐 15억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정도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선정이 된 곳은 아무래도 시세가 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선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발주자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무조건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곳 중에서 괜찮은 곳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또 요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이번에 문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193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모아타운은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투자 전망이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 재개발에서도 종류가 좀 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모아타운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모아타운의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가 질문입니다. 모아타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단지 규모가 작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선 뭐 신속통합기획 이러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재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자양사동이다. 어느 구역이 있다. 일정 구역. 이거를 전부 다 헐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조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한 3,000세대 정도로 조성이 되는 부분이 큰 장점인 건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재개발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사업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좀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빠르게 재개발을 촉진시키려는 그런 서울시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개발 방식이 이제 어느 한 단지라고 구역이 딱 설정이 되면은 이 구역 안으로 외부인이 침입, 차를 중간에 이제 다닌다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3,000세대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 중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잘 들어가 보니까 도로는 이렇게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이 단독 다하고 또 빌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저층 주거지들은 뭐를 개발하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가로구역, 즉 도로를 좀 놔준 상태에서 여기 개발, 여기 개발, 여기 개발, 여기 개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300세대, 500세대, 뭐 300세대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야말로 가로 도로를 좀 놔둔 상태에서 정비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개발보다는 일단은 좀 빨리 갈 거예요. 도로 놔둔 상태에서 큰 규모가 아니다. 근데 이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이 도로 놔뒀는데 여기는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적게는 뭐 100세대, 200세대 뭐 아니면 300세대, 500세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막 이렇게 블록 단위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굉장히 조금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발지들을 모아서 진행시키는 게 이 모아타운이에요. 그래서 모아타운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10만 제곱미터예요. 10만 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으로 만약에 다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마저도 3,000세대 정도는 들어오게 됩니다. 단 이 3,000세대가 일괄로 이런 식으로 재개발 방식으로가 아닌 소규모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형으로 하기 때문에 외진들도 이렇게 도로를 통해서 다닐 수는 있어요. 단지 그 블록 단위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300세대, 500세대 뭐 이런 식으로 들어서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타운을 놓고 본다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외형적인 부분으로는 거의 뭐 2,000세대, 뭐 3,000세대 정도의 규모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문자 사연이 소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투자 전망 이거는 모아타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투자해도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 지금에 대한 모아타운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 사업들이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은 단지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대체적으로 지금 큰 단지로 구성됐다 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저쪽 반포에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좀 비싼 아파트 단지이긴 하는데 거기도 실제로 가 보면 이렇게 단지가 하나로만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아크로 리버파크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아크로 리버파크에 이렇게 요 단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어찌 보면 지금 모아타운과 같은 식의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작은 단지로 생각할 게 아니라 모아타운은 전체적인 규모를 통합해서 보게 된다면 저렇게 소규모 단지 조성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즉 모아타운이 대체적으로는 다 뭐 기본 최소한 1000세대 이상 아니면 2000세대에서 2500세대는 충분히 이루어지는 단지 규모이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현장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재개발 방식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의 모아타운 이 방식이 굉장히 다수가 차지될 것이다. 그래서 어디 재개발한대라고 하면 앞으로는 모아타운 방식이 굉장히 많이 더욱더 서울시에서 그런 재개발 후보지들이 많이 나타날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 생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좀 인식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규모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이렇게 모아타운이 모아 진행이 돼서 큰 단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형의 모아타운이 좀 많이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투자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그 홍제동에 네. 홍제원 힐스테이트 33평에 지금 거주 중인데요. 네. 지금 이거를 한 11억 정도에 매도를 하고, 근처에 그 재건축을 바라보고 홍제 한양 아파트 32평을 한 11억 3천 정도에 매입을 하는 건 어떨지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더 제가 현금이 4억 정도가 있는데, 네. 4억을 보태서 차라리 한 15억으로, 서대문 프로지오 센트럴 파크를 매수하는 건 어떨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 홍제동에 빌라를 갭 투자하는 거는 어떨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예전에 빌라를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수익이 없이 처분한 적이 있어서 빌라 투자는 선뜻 내키지가 않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전문가님 고견 여쭙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고민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러면 지금 네네. 보시고 계시는 홍제동 빌라가 재개발 예정인 빌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예정인 네, 곳이요.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취합해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홍제동의 홍제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00년에 지어졌어요. 그죠? 네. 지금 26년 차 된 아파트가 됐고 자, 지금 뭐 아까 11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30평대인데 네. 뭐 살기는 그냥 괜찮을 거예요. 네, 괜찮아요. 홍제원 네. 힐스테이트하고 인왕산 힐스테이트하고 이렇게 합쳐서 단지 규모도 이게 요것만 해더라도 거의 한 10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요거까지 네. 포함하면은 거의 뭐 2000세대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계속 가는 게 나을지 차라리 아니면 이 무학지역 옆에 홍제 한양 아파트 여기도 한 1000세대 되는데 여기는 재건축을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차라리 요걸 매도를 하고 여기를 살까? 라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한 4억 정도가 있는데 차라리 여기 무학지역 옆에 서대문 프로지오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이제 네. 작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인데 네. 어쨌든 여기도 뭐 한 1000세대 정도가 되고 요 아파트로 15억으로 해서 4억을 더 보태서 가는 건 어떨지
이제 생각이 조금 많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이게 그래요. 사실 주택을 통해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팔아야지 그게 내 자금이 되는 거예요. 오른 거에 대한 효과는 팔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거주는 새 아파트에서 조금 편하게 해야 돼. 팔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깔고 있는 금액만 높아서 그게 다는 아니다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선적으로 아까 4억을 더 보태서 이 홍전 힐스테이트 말고 센트럴 푸르즈 아파트를 새 거를 사는 건 어떠냐? 그건 저는 반대예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즉 무슨냐면 내가 11억의 가치가 가격이 좀 올라서 준다면 그리고 만약에 4억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더 보태서 센트럴 푸르즈 그 서대문 푸르즈 센트럴 파크는 계속 올라갈 거고 홍전 힐스테이트는 그 가격이 멈출 거고 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소리예요. 얘도 가격 오른 만큼 얘도 어느 일정 비율에 따라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무조건 얘를 가져가서 얘가 15억인데 내 거보다는 얘가 나는 1억 올라갈 때 얘는 1억 5천 올라갈 거야 라는 비율로 생각한다고 해도 그거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 더 새 거로 넘어가는 거는 이 많은 분들이 살면서 노후돼서 좀 더 새 거 가고 싶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 거주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올리겠다라는 측면에서 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투자에 대한 개념이 더 커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일로 넘어가는 거는 그건 아니올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럼 홍재원 힐스테이트 계속 사는 게 낫냐? 아니면 재건축을 지금 뭐 좀 앞두고 있는 홍제 한양 아파트를 가는 게 낫냐라고 한다면 물론 비율을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시세가 11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추가 분담금 얼마를 내서 얼마짜리가 아파트가 된다면 그게 더 이익이 될 거냐 아니면 그냥 홍재원 힐스테이트에 눌러 있는 게 이익이 될 거냐라고 한다면 재건축이라는 건 그래요. 어느 정도 윤곽선에서 내가 11억짜리에 추가 분담금 얼마를 해서 예를 들어 같은 30평대를 갈 건데 추가 분담 금액이 뭐 한 3, 4억이 더 발생이 돼서 뭐 내가 한 15억짜리가 됐어. 근데 나중에 시세는 충분히 뭐 18억 뭐 그 이상 올라갈 거라면 뭐 충분히 몇 억의 상승 여력이 더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홍재원 힐스테이트보다 홍제 한양으로 가는 거는 더 유리한 고지예요.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홍재원 힐스테이트가 이 지하철 뭐 홍제역이라든지 무학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내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동선하고 홍제 한양 아파트처럼 무학지역 내려서 바로 움직이는 동선하고 친다면 역하고 더 가까운 한양 아파트가 더 유리한 것이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를 기대를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얘에 대한 상승 가치 여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일로 가는 거는 맞는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은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뭐 11억이든 11억 3천이든 일로 가는 거는 찬성. 그래서 우선 아까 얘기대로 4억이 있는데 4억을 갖고 추가로 보태서 더 새 아파트로 가는 건 반대를 했으니 4억을 갖고 이제 뭘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여기 근처 보니까 홍제역 근처에 이렇게 홍제 1구역 해가지고요. 굉장히 조금 폭넓게 이렇게 되는 곳이 홍제 그 1구역 그 재개발 예정지예요. 그리고 건너편에 홍제 3구역 이렇게 됐고 곳곳에 여기만 해도 그렇고 여기만 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그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제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특히 이제 뭐 조선시대다 그러면은 서울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숙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양으로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숙박업소가 많이 있었던 곳이 홍제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었던 동네 그거를 다시 따진다면 최근 들어서 어쨌든 여기서 재개발 움직임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래된 빌라 단독 다가구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무작정 다 개발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홍제동이라는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계는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새 거가 된다고 손 치더라도 뭐 한 그 20억에서 25억 정도의 시세가 다지 평당 1억 정도 시세로 넘어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4억의 가치를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어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를 많이 좀 문의를 하는데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뭔 소리냐면 만약에 내가 재건축 여기 돼서 여기 어쨌든 그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해. 근데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 빌라를 사가지고 여기도 재개발돼서 어쨌든 새 아파트가 된다 해. 그러면 어쨌든 홍제동의 아파트가 내가 2개가 될 수 있는데 그거 모습보다는 하나 정도는 조금 더 한강에 가까운 아니면 조금 더 강남하고 가까운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변화를 주는 게 나중에 이 그 아파트가 정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 모습은 그야말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네. 4억을 갖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홍제동에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홍제동이란 지역이 이쪽 은평구 쪽으로 넘어가서 뭐 녹범부터 불광동이나 이런 쪽보다는 더 입지가 좋은 거는 맞아요. 하지만 얘보다도 더 입지가 좋은 쪽 한강 근처에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용산이라든지 이런 쪽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아파트 시세가 그래도 더 올라갈 구역을 하는 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더 옳지. 그냥 내가 홍제동 산다고 홍제동에만 계속해서 투자만 해서 그것마저도 이익을 볼겠다 하면 이익에 대한 부분은 있겠다 싶지만은 이익을 더 크게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제 말대로 홍제동 힐스테이트에서 어쨌든 거주를 목적으로 또 한양아파트로 당장은 주거 환경이 조금 열악하긴 해도 재건축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면 갈수록은 더 유리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고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는 홍제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좀 더 좋은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한강변이라든지 자양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우리 시청자님 꼭 세미나에 오세요. 세미나 오셔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좀 들여다보게 된다면요. 좀 투자에 대한 시야가 좀 확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세미나 때 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신 곳 중에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 매수하시는 부분에선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남은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홍제동 재개발을 보시기보다는 조금 다른 지역 재개발과 함께 비교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강변 쪽이나 자양동이나 뭐 용산 이런 쪽 한번 보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이번에 또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66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번동 일대에 모아타운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모아타운 투자 여부 질문이 좀 많은데요, 대표님. 번동 일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문자라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투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어떨까요? 자, 번동 일대 모아타운. 우선 제가 항상 뭘 따지냐면 번동은 어느 구에 속해 있느냐부터 이제 따져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은 뭐 서울이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번동 이라는 부분이 속해 있는 곳이라고 따진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강북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강북구에 이 모아타운을 지금 여기저기 여기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알고 있는 건 수성초등학교 근처에 모아타운이 지금 예정돼 있다. 우이천변에서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아마 여기를 언급을 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어떠냐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모아타운이라는 부분이라고 따진다면 재개발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종착역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얘가 아파트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빌라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빌라가 뭐 한 3억이 있어요. 전세가 뭐 한 1억 정도 껴 있는 상태로 한 갭이 한 2억 정도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자, 갭 2억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따졌을 때 빌라 3억짜리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아파트 얼마짜리를 받게 되느냐를 갖고 추산을 해본다면 이쪽의 아파트 시세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제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하 1000세대 이상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0세대짜리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가정할 경우에 예를 들어 여기 창동 태영대시장 아파트 같은 경우가 30평대를 기준으로 물론 여기도 그렇게 신축은 아닙니다만은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시세가 30평대 기준으로 한다면 7억에서 8억 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아파트 시세는 아무리 잘 봐준다고 손 치더라도 여기에 2배 간다고 하더라도 15억 정도밖에 못 봐줘요. 물론 15억까지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 라인에서 강북구 전체에서 15억까지 가려면요. 지하철역이 아주 가깝게 있고 근처에 또 뭐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좋았을 때 그때나 가능한 거지 이쪽 부근에 대해서 이렇게 지하철역이 그렇게 가깝지 않은 상태에서 1000세대 이상 되는 것이 15억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3억 새 아파트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수익 창출을 이제 뭐로 보냐 하면 결국은 이 13억이라는 부분까지 도달하지만 결국은 여기도 조합 분양 금액이 나타날 거예요. 그 조합 분양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래도 서울 시내 새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분양 아니면 조합원 분양 금액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새 아파트 나타나는데 조합원 분양 금액이 뭐 3억, 4억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일반 분양이 금액이 정해진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한 10억 선에 분양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아래로 한다더라도 8, 9억입니다. 사실 8, 9억 될 가능성보다도 오히려 뭐 10억 정도의 분양될 가능성을 예상을 한다 그러면 내가 어쨌든 10억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 빌라를 3억에 매입을 해요. 근데 빌라 3억을 평가를 얼마를 받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빌라 평가가 뭐 2억이다. 그죠? 평가를. 그러면 1억을 웃돈 주고 살게 될 거고 만약 빌라가 4억을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나는 1억 싸게 주고 산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지역에서 이런 빌라 시세를 평가를 받을 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이 동네 아파트 그러니까 빌라 신축을 지었을 때 얼마에 분양되는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윤곽은 나옵니다. 아마도 이 동네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빌라가 평가를 받는다라면 저는 그냥 3억 정도는 받겠다. 2억에서 3억 정도는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프리미엄이 없죠. 현재는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빌라가 3억짜리를 샀는데 평가를 3억을 받았어. 그러면 3억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조합원 분양 금액이 10억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추가 분담 금액은 7억을 추가로 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내가 10억의 조합원 분양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세는 13억에서 15억 정도로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를 투자했을 때 아까 갭 2억 그러니까 전세 1억 끼고 3억짜리 물건을 뭐 갭 2억 갖고 투자했을 때 2억 투자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한 3억에서 한 뭐 5억 정도 선에 그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수익이라고 생각한다면 2억 투자해서 3억에서 5억 투자하는 정도의 가치가 어떠냐라고 하면 그냥 나쁘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률 자체로 따진다면 2억 투자해서 2억을 번다라고 하면
100% 수익률, 수익, 시세 차익률이 되는 거고 뭐 3억에서 5억이다라고 한다면 150%에서 200%, 1.5배에서 2배 정도를 내가 이익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아타운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이런 투자의 최종 가치는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얼마짜리가 될 것이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북구 번동을 떠나서 조금 이렇게 같은 뭐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한번 2억 투자가 뭐 그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광진구인데 구이동이다. 아니면은 뭐 강동구 쪽에 있는 천호동이다. 예를 들어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시세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본다면 예를 들어 이쪽이거나 아니면 이쪽이거나 자 그러면 얘네들은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어림잡아 한다면 아까 강북구 쪽에서의 아파트 시세는 많이 가야 15억 정도를 예상했고 일반 분양 금액을 10억 그러니까 조합 분양 금액 대략적으로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 빌라를 매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여기 3억짜리 빌라보다는 조금 더 가격은 더 나아겠죠. 하지만 만약 여기가 먼저 전세가 한 뭐 5억 매매 금액이 한 5억이야. 근데 전세가 한 3억 꼈어. 그 실투자가 2억이야. 그럼 같은 2억 갖고 얘보다는 조금 이렇게 아파트 빌라에 대한 시세는 좀 높지만 기본적으로 실투자금은 같아. 자 이랬을 때 또 여기처럼 추산을 하는 거예요. 얘가 새 아파트가 된다면 얼마짜리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동네 아파트 시세로 따졌을 때 보면 20억은 충분히 호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0세대 이상 됐을 경우에. 그러면 아까 같은 방식으로 또 계산을 해주면서 전세 금액이라든지 아니 이제 일반 분양이라든지 조합 분양 금액을 유출을 해본다면 여기 같은 경우 조합 분양 금액이 10억은 됐다고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높겠죠. 그러면 조합 분양 금액이 한 12억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20억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시세 차익은 대략 8억을 호가할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율로 봤을 때 똑같이 2억을 투자하는데 여기는 사업이 좀 빨리 된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시세보다는 조금 비싸 5천이나 뭐 1억 정도로 피가 좀 붙었다고 손 치더라도 어쨌든 간 향후에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은 한 5억 정도에 그치는 반면 이렇게 좋은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높아져 있고 여기보다는 훨씬 그리고 조합 분양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프리미엄 차이는 나중에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 갈 것이냐의 차이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 강북구에 있는 번동보다는 조금 더 뭐 다른 광진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이쪽에서 조금 이렇게 같은 2억을 갖고 투자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인근 아파트 시세와 뭐 일반 분양가나 조합원 분양가 등 좀 비교를 해보시고 보고 계시는 곳에 이제 신축이 들어오면 시세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고 계시는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상담 참여하지 못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자리 마련되어 있거든요.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자, 그래요. 어쨌든 설 연휴가 지났고 날씨가 일단은 받쳐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좋은 날씨에 좀 활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정말 매주 하지도 않습니다. 2주 내지 3주에 오랜만에 지금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또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미나를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건강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그것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너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부동산 정책을 세금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번 진단을 해볼 것이고,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도 풀어 헤쳐서 바로 증문즉답으로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이제 뭐 모아타운 신통기획 또 얼마 투자, 얼마 이익을 얼마 기간 동안 하는 것까지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례를 조금 몇 가지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나한테는 큰 이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 팍팍 올 수 있도록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세미나를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